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소재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중앙은행에 대한 입에 굉장히 큰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ECB가 그랬고 이번 주에는 FMC가 예정돼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난주 리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ECB는 발톱을 감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을 시장의 예상대로 그대로 유지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책 기조의 단기적인 변화는 없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낮은 인플레이션이 ECB 통화정책 정상화를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길게 보면 그 9월에 있을 독일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일정 부분 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기 총재가 가을경에는 테이퍼링을 비롯한 통화정책 정상화를 논의하겠다라고 시사했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일 뿐 ECB의 행보는 조금 더 앞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유로존 경기의 회복이 조금 더 빠르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주 나오는 PMI 지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가장 우월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통화정책 경계감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ECB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FMC로 시선이 넘어가겠죠. 7월 FMC 특징은 그 점도표라든지 아니면 그 옐런의 기자회견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당위성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내 대체대표 축소를 할 수 있다, 하반기 때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톤에 대한 경계감은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일부 매파들이 조금 비둘기적인 성향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FMC에 대한 경계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FMC가 끝난 다음날 발표되는 2, 4분기 GDP가 다소가는 변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분기 때 1.4%였던 GDP가 2분기에는 한 2.6%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9월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고 12월에는 대체대표 축소할 수 있다는 기존의 저희 하우스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장기 영역에서 FMC가 변할 수 있다는 점도 ECB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변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도 한국 GDP 발표되죠. 기본적으로 수출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내수의 견인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 하분기로 갈수록 조금 더 내수의 강도가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2분기 때는 전년비 대비로 2.6%로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하반기에는 이 성장세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국내로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 구도에서는 원화의 강세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반기 때 원달러가 1,100원에서 1,160원 박스권을 형성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당분간은 원화 강세 압력이 우위했기 때문에 1,100원대까지 하락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한 주가 되는 것이 한 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채권 쪽 말씀, 전략 쪽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에 국내외 금리가 대부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ECB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모두 매수하면서 금리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대비 3bp 하락한 1.72%를 기록을 했고요. 10년 금리는 전주 대비 3bp 하락한 2.2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 금리는 전주 대비 9bp 하락한 2.24%를 기록을 했고요. 일단 ECB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케어는 상원에서 통과가 무산이 되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로 작용을 했고요. 국내 채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현물과 선물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주 채권 시장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 채권 매수로 다시 강보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에 다시 장기채와 단기채를 외국인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말에 매도를 했던
그 템플턴 펀드에서 다시 듀레이션을 늘리면서 국내 장기채를 다시 매수하면서 원화채를 채우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물에 대한 기존의 어떤 긍정적인 중장기적인 뷰는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채권의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조금 더 빠르게 우리나라보다 인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환해지를 한 시점에서 원화채권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지난 3월 말 대비해서도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해지만으로 해서 57bp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FOMC에서는 일단 경제 전망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통화 정책에 대한 변동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이 국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의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반적으로는 통화 정책에 대한 회의 이벤트가 있지만 경계감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채권 시장을 조금 더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많은 비로 조금 더 건강 상태 안 좋을 수 있으니 건강에 조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